어찌 저런 것이 세자빈을 꿈꾸나? 뚱뚱한 거지 주제에 가소롭기 짝이 없네. 모두가 비웃는 가운데 한 처자가 국문을 통과했습니다. 소녀는 이 간택이 제 운명이라 들었나이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감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세자빈이 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를, 영모로 죽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연화는 목숨을 걸고 궁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녀는 세자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겨진 비밀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안녕하세요. 장승빼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에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립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기나긴 흉년이 끝나고 한양 도성에는 오랜만에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웃음을 되찾았고 저작거리에는 다시금 흥정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자빈 간택을 시행한다는 어명이었지요. 소식이 전해지자 한양은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양반과 교수를 둔 집안은 물론이거니와 평민 집안에서조차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딸들을 단장시켰습니다. 거리마다 붉은 천이 걸리고 악사들이 풍악을 울렸습니다. 한양 전체가 마치 큰 잔치를 앞둔 듯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여전히 깊은 빈부의 골이 숨어 있었습니다. 흉년의 상처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깊게 남아 있었지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궁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연화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감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제 모습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웠지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몸집이었습니다. 뚱뚱하다 못해 걸음걸이마저 무거워 보였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 좀 보게. 거지가 궁궐에 가다니. 세자빈 간택에 나가려나? 허허, 웃기는 일이로세. 연화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지요. 사실 연화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도 짧게만 대답할 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밤이 되면 한양 성곽 밑 움막으로 돌아가곤 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그녀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간택이 열리는 날, 궁궐 앞에는 수많은 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양반과 교수들, 기생 출신이지만 추천을 받아 온 아리따운 여인들까지 저마다 최고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왔지요. 그녀들은 서로를 훑어보며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궁문 앞에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궁 앞이 술렁였습니다. 처자들은 연화를 보더니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지요. 어머, 저것 좀 보세요. 저런 것이
어찌 간택에 나오려 하나요? 뚱뚱한 것이 거지 주제에 세자빈을 꿈꾸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네요. 저런 몰골로 감히 궁궐에 들어서려 하다니. 문지기가 당장 쫓아낼 거예요. 비웃음과 조롱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처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까지 손가락질을 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지요. 하지만 연화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조롱을 예상하고 온 듯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연화가 간택에 집착하는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미친 거짓 처자가 헛된 꿈을 꾸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지요. 연화는 한양 성곽 밑 움막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가마니 하나와 깨진 항아리, 그리고 시들어가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는 그 매화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밤마다 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반드시 이루어 내겠나이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화나무를 어루만지며 다짐을 되뇌었지요. 소녀가 궁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옵니다. 연화는 왜 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세자빈이 되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손에는 낡은 천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천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바로 누군가의 유언이었습니다. 살아남아라. 반드시 궁에 들어가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라. 연화는 그 천 조각을 품에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굶주림에도 멸시에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였지요. 매화나무는 연화의 눈물을 받으며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간택 당일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얼굴을 담그고 손발을 깨끗이 닦았지요. 누더기 옷이었지만 그나마 덜 더러운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매화나무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옵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소서. 연화는 움막을 나서 궁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그녀를 막아섰지요. 이봐, 너는 어디서 왔느냐? 거지가 감히 궁궐에 들어서려 하느냐? 소녀도 간택에 참여하고자 왔나이다. 연화의 대답에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미친 것이로구나. 당장 물러가거라. 문지기가 창을 들어 연화를 밀쳐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한 상궁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상궁은 간택을 총괄하는 인물로 나이는 지긋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상궁은 연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응시하더니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 처자도 들여보내거라. 예, 하오나 상궁마마, 저 처자는 내 명이다. 들여보내라. 문지기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고 연화는 국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상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지요. 그 순간 연화의 운명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선 연화는 다른 처자들과 함께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처자들은 여전히 연화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지요. 잠시 후 상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궁은 연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 보거라. 연화는 상궁을 따라 한적한 처마 아래로 갔습니다. 상궁은 연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금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소녀는 이 간택이 제 운명이라 들었나이다. 상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손금을 보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이 손금은 범상치 않구나. 상궁은 사주와 전복의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궁중에서도 그녀의 점괘는 빗나간 적이 없었지요. 그런 상궁이 지금 연화의 손금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사주는 귀하구나. 하지만 동시에 흉하기도 하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너는 왕실의 피를 부를 팔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릴 수도 있지. 상궁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요. 연화는 어릴 적 한 점쟁이에게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궁은 연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려운가? 아니옵니다. 소녀는 이미 각오하였나이다. 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그렇다면 끝까지 견뎌라. 내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간택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외모와 품행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처자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상궁들 앞에 서야 했지요. 양반과 규수들은 단정한 자세로 절을 올렸고 상궁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켰습니다. 기생 출신 처자들도 화려한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그런데 연화의 차례가 되었을 때 대기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나서자 상궁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화를 들여보낸 그 상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상궁은 연화에게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은 얼굴, 퉁퉁한 몸집. 하지만 상궁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이 처자는 굴주림으로 부은 것이로구나. 다른 상궁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굴주림으로 붓는다는 것이 말이 되옵니까? 말이 되고 말고 오랜 기아에 시달리면 몸에 물이 차오른다. 그래서 뚱뚱해 보이는 것이지. 상궁의 말에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제야 연화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상궁은 계속해서 연화를 살폈습니다. 손톱, 발, 귀 뒤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지요.
이 처자는 원래 양반가 교수였구나. 예. 손톱을 보거라. 거친 일을 하지 않은 흔적이 있다. 발도 마찬가지다. 귀 뒤에는 비녀 자국도 남아있지. 장궁의 관찰력은 예리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상궁은 연화를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상궁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지요. 첫 관문을 통과한 처자들은 목욕 재개를 해야 했습니다. 궁녀들이 처자들을 안내하여 목욕탕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향기로운 약재들이 물에 풀려 있었지요. 처자들은 깨끗이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만은 달랐습니다. 궁녀들은 연화를 따로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물만 담긴 낡은 독이 있었지요. 내가 쓸 물은 이것뿐이다. 어서 씻거라. 궁녀들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며 이를 악물었지요. 씻은 후에도 새 옷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덜 더러운 천 조각 하나만 던져졌을 뿐이었습니다. 이걸로 갈아입거라. 연화는 그 천을 두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처자들은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연화만은 누더기나 다름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처자들은 다시 한번 연화를 비웃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목욕을 해도 저 모양이네요. 거지는 아무리 씻어도 거지인가 봐요. 연화는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참을성이었지요.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연화는 속으로 되뇌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궁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처자, 힘을 내거라. 상궁마마께서 너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궁녀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멀리서 그 상궁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상궁은 연화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연화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궁 안의 한 처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른 처자들은 화려한 방에 배치되었지만 연화에게 주어진 곳은 창고,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움막보다는 나은 곳이었으니까요. 한밤중이 되자 연화는 품에서 그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 글씨를 다시 한번 읽었지요. 살아남아라. 반드시 궁에 들어가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라.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천 조각은 연화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지요. 억울하게도 말입니다. 연화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화를 데리고 도망쳤고 한양 성곽 밑 움막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어머니가 죽기 전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우리 집안은 억울하게 영모로 몰렸단다.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어.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죽임을 당하셨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내가 궁에 들어가야 한다. 세자빈이 되어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란다.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그때부터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간직했지요. 세자빈이 되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 연화는 천조각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창 밖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는 연화의 방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글과 예절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자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시를 짓거나 글을 써야 했지요. 양반과 교수들은 유려한 필체로 시를 적었습니다. 상궁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의 차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거지가 무슨 글을 쓰겠어요? 분명 자기 이름도 못 쓸 거예요. 하지만 연화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상궁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연화의 필체는 단정했고 글의 내용도 수준이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지은 시였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홀로 피어나고 달빛은 어두운 밤에도 길을 밝히네. 사람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뜻이로다. 상궁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뜻이 담긴 글이었지요. 이 처자, 대체 누구냐? 상궁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만 올렸지요. 그때였습니다. 궁 안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바로 세자였습니다. 세자는 간택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멀리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시를 듣고는 직접 걸어 나온 것이었지요. 세자는 연화가 쓴 글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를 내가 지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자 저하.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자는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깊고 진한 슬픔이었지요. 세자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슬픔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연화라 하옵니다. 연화. 좋은 이름이로구나. 세자는 연화에게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상궁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처자 통과시켜라. 상궁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연화는 두 번째 관문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최종 관문, 바로 세자와의 독대였지요.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지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궁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종 후보로 남은 처자는 5명이었습니다. 양반과 규수세, 기생 출신 하나, 그리고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양반과 대감들은 연화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거지 출신이 세자빈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지요. 대신 하나가 세자를 찾아와 아뢰었습니다. 세자 저하, 연화라는 처자는 적합하지 않사옵니다. 신분도 불명확하고 행색도 말이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소. 나는 그 처자의 시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소. 하오나 저하, 군궐의 채통을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세자는 대신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한 끌림이었지요. 그날 밤 세자는 연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궁의 한 정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고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세자는 연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연화, 내가 간택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소녀는 이곳이 제 운명이라 여겼나이다. 운명,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구나. 내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지요. 세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너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다. 그저 가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말해보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들어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연화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요.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진실을 드러내기로 말입니다. 소녀는 원래 거지가 아니었나이다. 그럴 줄 알았다. 내 말투와 글씨, 그리고 시를 보면 양반과 교수였음을 알 수 있지. 저하께서는 예리하시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거지가 되었느냐?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집안은 억울하게 영모로 몰렸나이다. 아버지는 충신이셨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그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나이다. 하오나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나이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에게 말했지요. 나는 너를 믿겠다. 내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날 밤 연화와 세자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동질감이었지요. 다음 날 궁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영모에 연루된 집안의 후손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퍼뜨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순식간에 궁 전체에 퍼졌지요. 내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적의 딸이 세자빈 간택에 나오다니 이 무슨 망발이오. 당장 저 여인을 끌어내야 하오. 조정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신들은
연화를 국문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지요. 하지만 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정 앞에 나서서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무고하오. 그녀는 아버지의 죄와 무관하오. 세자 저하, 역적의 자식은 3대를 멸해야 하옵니다. 이것이 조선의 법도이옵니다. 법도도 중요하지만 진실은 더욱 중요하오. 나는 연화의 말을 들었소. 그녀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영모로 몰렸다 하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옵니다. 역적이 억울하다니 그것은 역적의 변명에 불과하옵니다. 내신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궁 하나가 나섰습니다. 바로 연화를 처음 들여보낸 그 상궁이었지요. 내감들 잠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상궁, 지금은 조정회의 중이오. 물러가시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녀에게는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상궁은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소문이었지요. 이것은 15년 전 연화 처자의 아버지께서 올린 상소문이옵니다. 이 상소문은 당시 간신들의 부정을 고발한 것이었나이다. 그것을 어찌 가지고 있느냐? 소녀는 당시 그 상소를 보관하라는 명을 받았나이다. 누구에게서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상소가 진실이라는 것이옵니다. 상궁의 말에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신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세자는 그 상소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세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화의 아버지는 충신이었던 것이요. 저하, 그것은 위조된 문서일 수도 있사옵니다. 위조가 아니오. 이 도장을 보시오. 이것은 당시 형조판서의 도장이요. 세자가 도장을 가리키자 대신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형조판서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 중심에 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소서.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세자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자의 손을 잡고 연화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지요. 세자가 연화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하자 조정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내신들은 세자를 찾아와 간곡히 말렸습니다. 세자 저하, 이는 저하의 앞날에 큰 해가 되옵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소서. 나의 뜻은 확고하오. 연화는 무고하오. 하오나 백성들이 뭐라 하겠사옵니까? 역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한다면 조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옵니다. 세자는 대신들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말이지요.
한편 궁 안의 다른 처자들은 연화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우리와 경쟁하다니 말도 안 돼. 세자 저하께서 저런 여인을 보호하시다니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어. 처자들은 연화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지요. 심지어 밤에는 연화의 방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잠을 방해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지요. 어느 날 밤, 연화는 혼자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 연화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연화, 왜 혼자 여기 있느냐? 저하. 소녀는 이제 지쳤나이다. 지쳤다니 무슨 말이냐? 소녀 때문에 저하께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옵니다. 차라리 소녀가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사옵니다. 세자는 연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오나, 연화, 나는 어릴 적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간신들이 충신을 모함하고 억울한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세자로 태어났지만 아직 힘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너만큼은 지켜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연화는 세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하, 연화, 나를 믿어다오. 우리는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날 밤, 연화와 세자는 서로를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정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한 인물이 궁에 나타났습니다. 좌의정 이판서였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인물이었지요. 동시에 15년 전 연화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이판서는 세자를 찾아왔습니다. 세자 저하, 소신이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말씀하시오, 판서 대감. 저하께서는 연화라는 처자를 보호하고 계시다 들었나이다. 하오나 그 처자는 위험한 존재이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말씀이시오? 이 판서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처자의 아버지는 역적이었나이다. 당시 소신이 직접 조사하였사옵니다. 그는 반역을 꾀하고 왕실을 무너뜨리려 하였나이다. 그것은 거짓이요. 상궁이 가져온 상소문을 보지 않았소. 그 상소문은 위조된 것이옵니다. 역적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만든 것이지요. 세자는 이 판서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지요. 판서 대감, 나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요. 저하, 진실은 이미 밝혀졌나이다. 역적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으신다면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하의 자리마저 위험해질 수 있사옵니다.
이 판서의 말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협박하시는 것이요? 협박이 아니옵니다. 충고이옵니다. 저하의 앞날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지요. 이 판서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판서의 정체를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지요. 그는 연화의 아버지를 죽인 진짜 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판서는 교묘하게 모든 증거를 숨겼지요. 세자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이 판서는 연화를 없애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그는 연화를 모함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한양의 거지 하나를 궁으로 불러들였지요. 저 여인은 한양에서 도둑질을 일삼았나이다. 거지는 연화를 가리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판서가 시킨 대로 말하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남의 집에 침입하여 귀한 물건을 훔쳤나이다. 소인이 직접 목격하였나이다. 조정 대신들은 연화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역적의 피는 속일 수 없구나. 도둑질까지 하다니 이제 확실해졌소. 연화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있는 이상 그녀는 죄인이 되는 것이었지요. 세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그날 밤 세자는 직접 한양 거리로 나갔습니다. 연화가 살았던 움막을 찾아갔지요. 움막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연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마니, 깨진 항아리, 그리고 시들어가는 매화나무였습니다. 세자는 매화나무 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책, 비녀, 그리고 1000조각이었습니다. 세자는 1000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살아남아라. 반드시 궁에 들어가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라. 세자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느껴졌습니다. 세자는 상자를 들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나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도둑이 아니오. 그녀는 굶주림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았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시겠나이까? 이것을 보시오. 세자는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에 든 물건들은 모두 연화의 가족이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귀한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요. 만약 연화가 도둑이었다면 이런 물건들을 간직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녀는 가족의 유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조정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세자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증인이 분명히 목격하였다 하지 않았나이까. 세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판서의 집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 조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양의 장사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증언을 했지요. 소인은 그 거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무슨 말이냐? 그 거지는 이 판서 댁에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목격하였나이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장사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판서가 연화를 모함한 것이 되는 것이었지요. 이 판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헛소리이요. 그 장사치는 역적의 편을 드는 것이요. 아니옵니다. 소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나이다. 장사치와 이 판서가 대립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지요. 하지만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날 밤 세자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화를 구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왕께 직접 아뢰어야 한다. 세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인 왕에게 모든 것을 고하기로 말입니다. 세자는 왕을 아련했습니다. 왕은 조용히 세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세자, 무슨 일로 과인을 찾아왔느냐? 아바마마, 소자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연화라는 처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나이다. 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조정에서 연화에 대한 소문을 들은 터였지요. 그 처자가 역적의 딸이라 들었다. 그런데도 내가 보호하려 한다니 무슨 생각이냐? 아바마마, 그 처자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나이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충신이었나이다. 충신, 그것을 어찌 증명하겠느냐? 세자는 품에서 상소문을 꺼냈습니다. 상궁이 보관하고 있던 그 상소문이었지요.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 상소문은 연화의 아버지께서 올린 것이옵니다. 당시 간신들의 부정을 고발한 것이옵니다. 왕은 상소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왕의 얼굴이 점점 변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아바마마. 연화의 아버지는 충신이었으나 이 판서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린 것이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만약 세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억울한 신하를 죽인 것이 되는 것이었지요. 이 판서를 당장 불러들이거라. 왕의 명에 따라 이 판서가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왕 앞에 섰지요. 이 판서, 내가 15년 전 영모 사건을 조사하였다고 들었다. 사실대로 아뢰어라.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당시 역적은 분명히 반역을 도모하였나이다. 소신이 증거를 확보하여 국문에 회부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이 상소문은 무엇이냐? 왕이 상소문을 던지자 이 판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지요. 그것은 역적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쓴 것이옵니다. 위조된 문서이옵니다. 위조라니 이것에는 형조판서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역적이 도장을 도용한 것이옵니다. 이 판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 내가 혹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옵니다, 전하. 소신은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있나이다. 그때였습니다.
상궁이 또 다른 문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전하, 소녀가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왔나이다. 무엇이냐? 이것은 당시 형조 판서께서 남기신 일기이옵니다. 일기에는 이 판서가 역적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나이다. 상궁이 일기를 펼치자 왕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판서, 내가 충신을 모함하고 과인을 속였다는 것이냐? 전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가 아니다. 내가 역적이로구나. 왕은 즉시 이 판서를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금군들이 달려들어 이 판서를 결박했지요. 이 판서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국문에 회부되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자와 연화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연화,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과인이 미처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죽게 하였구나. 용서해다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왕은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사주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궁중의 최고 전복사를 불러들였지요. 전복사는 연화의 생년월일을 듣고 사주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전복사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전하, 이 처자의 사주는 대단히 귀하옵니다. 귀하다니 무슨 말이냐? 이 처자는 왕실을 살릴 팔자이옵니다. 그녀가 궁에 들어오면 조선은 태평성대를 맞이할 것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세자에게 물었지요. 세자, 내 생각은 어떠하냐? 소자는 연화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연화를 세자빈으로 책봉하겠다. 조정 대신들은 술렁거렸지만 왕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매화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궁 안의 정원에 있는 매화나무였지요. 연화는 매화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해냈나이다. 소녀가 마침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었나이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세자가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해낸 것이다. 저하, 소녀는 행운아이옵니다. 저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소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내 의지와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 세자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마치 봄이 온 듯 매화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연화는 놀라움에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내는 축복이다. 세자의 말에 연화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매화꽃을 쓰다듬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감사하옵니다. 그날 밤 매화꽃은 밤새도록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향기는 궁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로다. 연화 처자가 진정한 세자빈이로구나. 모든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매일 밤 절을 올렸던 매화나무, 그 매화나무가 이제 연화를 축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판서는 국문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15년 전 연화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정을 고발하려 하자 먼저 영모를 조작하여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충신들을 함께 제거했지요. 왕은 분노했습니다. 이판서, 내가 과인을 속이고 충신들을 죽였구나. 내 죄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전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신이 잘못하였나이다. 이판서는 무릎을 꿇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무자비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영모를 조작하고 충신을 죽인 자는 역적과 다름없다. 왕은 즉시 이판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판서의 가족들도 모두 유배를 보냈지요. 조정은 숙청되었습니다. 이판서와 함께 일했던 간신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왕은 새로운 대신들을 등용하고 조정을 바로잡았지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간신들이 물러났구나. 이제 조선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어. 한양거리에는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요. 연화는 궁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소서. 소녀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나이다. 세자도 연화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연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가자. 예, 저하. 소녀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날 밤 궁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세자빈 책봉을 축하하는 잔치였지요. 연화는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고이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뚱뚱한 거지 처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자빈이었지요.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연화 처자인가? 놀랍구나. 저토록 아름다운 분이 거지로 살았다니. 연화가 뚱뚱해 보였던 것은 굶주림으로 부은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먹고 쉬고 치료를 받으니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이지요. 연화는 백합처럼 하얀 피부와 매화처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처자였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궁 안에서도 으뜸이었지요. 세자는 연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 앞으로 나와 함께 조선을 이끌어 나가자. 예, 저하. 소녀가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함께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세자빈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연화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금빛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세자와 함께 조상들께 절을 올렸지요. 왕과 왕비도 참석했습니다.
왕비는 연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 잘 왔구나. 이제 너는 왕실의 일원이다. 세자를 잘 보필하거라. 예, 마마. 소녀가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연화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책봉식이 끝난 후 연화는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매화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지요. 연화는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해냈나이다. 소녀가 세자빈이 되었고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었나이다. 매화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알고 있나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소녀에게는 이제 더 큰 책임이 주어졌나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세자빈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조선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나이다. 그것이 소녀가 살아남은 이유이옵니다. 연화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거짓 처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의지를 가진 세자빈이었지요. 세자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연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하, 소녀는 다짐을 하고 있었나이다. 세자빈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옵니다. 세자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 저하. 소녀도 그렇게 믿나이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꿈꾸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세자빈으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세자를 보필하며 조선의 정치를 바로잡았지요. 백성들은 연화를 사랑했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는 참으로 어진 분이시다. 거지였던 처지를 잊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연화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굶주림과 멸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연화는 다시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나이다. 부디 하늘에서도 편히 쉬소서.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이 피 바람에 날려 연화의 어깨에 내려앉았지요.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꽃잎을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을 속여도 팔자는 속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연화는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팔자는 왕실을 살릴 귀한 것이었지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연화는 수많은 시련과 멸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세자빈이 되어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지요. 우리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